우리나라 대표 1위 기업인 삼성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본다고 하시니 이해하실 건데요. 물론 저도 삼성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삼성 주가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본다는 것이지. 물론 삼성은 지금 고평가도 아니고 그동안 저평가였습니다만 그동안 주가가 올라서 이제 한 적정 주가 수준으로 올라간 정도죠. 물론 앞으로 적정 주가 수준이고 좋은 기업이면 장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여러분도 느끼시는지 모르겠지만 요즘에 하루가 멀다. 오늘은 또 이 뉴스인데 또 어제는 또 다른 뉴스였고 그저께는 또 다른 뉴스. 계속적으로 삼성에 대한 예찬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관은 메인 뉴스를 이용한다. 여러분 그때를 기억하십니까? 예전에 하이닉스 3만원대 35,000원일 때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저평가였거든요. 그때 실적이 나쁘지 않았어요. 근데 그때는 뭐라고 뉴스를 냈었냐면은 중국의 반도체 기술 따라잡힌다 하면서 개인들 다 털어내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오른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다음이나 네이버든 다 돈 받고 메인 뉴스를 걸어주는 것 때문에 다음이 요즘에 좀 많이 심한 것 같은데요. 그래서 뭔가 여러분이 이걸 자꾸 보다 보면 뭔가 느끼는데 제가 하이닉스 이때도 저평가인 거 얘기하면서 그 뉴스들이 너무 개인들을 팔려고 유도하는 거라 말씀드린 적이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외국인과 기관은 계속 팔고 있죠. 그죠? 뉴스는 반도체 슈퍼사이클인 것처럼 나오는데 심지어 D램 상승 뉴스에서도 하이닉스보다는 오히려 삼성전자를 더 선전합니다. 지금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추이상으로 봤을 때 외국인이 매수 기조고 삼성전자는 매도 기조거든요. 둘이 갈리는 이유는 제가 볼 때 D램별로 다르긴 하지만 실제로 일부 D램 가격은 지금 이렇게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DDR3고요. 이것도 일부 DDR3. 일부 DDR3는 지금 올해부터 막 급등하기 시작했고 물론 다 그런 거 아니에요. DDR4는 별로 안 오르고 근데 DDR도 다 그 종류가 있죠. 일부 DDR, D램 값이 오르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D램은 여러분 그걸 알고 계셔야 돼요. D램 점유율은 현재 물론 삼성전자가 앞서긴 합니다. 작년 2분기 기준이긴 한데 삼성이 42%, 하이닉스가 30%고요. 낸드 플래시의 경우 삼성이 31%, 하이닉스는 10% 정도뿐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삼성에 비해서 하이닉스는 매출도 작고 그리고 시가총액도 작죠. 즉 이 의미는 삼성이라는 기업에 있어서 이게 설명하려면 복잡한데요. 지금 여러분 낸드 플래시 시장의 규모가 커졌죠. D램은 간단히 여러분 생각하시면 PC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고 PC 간단하게 스마트폰에 들어가면 보시면 되는데 낸드 플래시 시장이 워낙에 스마트폰 보급으로 커졌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결론부터 내리면은 이겁니다. D램 가격 상승 수혜는 하이닉스다. 그래서 외국인이 여전히 하이닉스에는 우호적으로 매수를 하고 반면 이 낸드 플래시 가격은 지금 보시다시피 작년 하반기부터 공급 과잉 때문에 그런데 올해부터 좀 나아진다고는 하는데 그렇게 전망이 아주 밝지 않다고 외국인과 기관이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의미는 삼성이 수혜가 아니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삼성도 일부 수혜인데 삼성이 정말 수혜를 받으려면은 규모가 더 큰 낸드 플래시 시장에서도 낸드 플래시 가격도 역시 중요하다는 뜻이 되겠고요. 그리고 올해의 반도체 수요는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으로 인해서 PC라든가 이제 재택근무 그런 것을 위해서 PC라든가 여러 모니터 등등 이런 거 가전제품 등등 여기에 대한 수요가 갑자기 커졌기 때문이라고 풀이가 되고 있죠. 물론 또 비트코인 채굴이 화랑이 일어나면은 또 조금 더 갈 수도 있겠지만은 적어도 현재 외국인과 기관은 삼성전자에 대해서만큼은 우호적으로 보고 있지 않다. 이것은 삼성전자에 대한 기업에 대한 불신이라기보다는 업황에 대한 불신이라고 보게 되겠다. 어떻게 보면 낸드 플래시에 대한 불신이 아닐까. 또한 과거 2018년도 때 액면 분할로 인해서 개인들이 이렇게 많이 매수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는 기관들이 패대기 치면서 기어이 주가를 누를 대로 누른 다음에 개인들이 다 빠져나간 그 이후에 상승을 시켰습니다. 이러했던 전력이 있고 그래서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설사 오르더라도 지난번처럼 개인들을 또 털어내고 올리는 거 아닌지. 그리고 그래서 그 당시에는 기관은 팔았지만은 외국인은 들어오면서 다시 여기서부터 상승 전환됐거든요. 그 기간 동안에 개인들은 또 주가가 떨어지니까 그 이후부터 떨어지고 난 다음에 조금 오르니까 다 팔고 나갔고요. 근데 이번에는 외국인마저 같이 매도를 때리고 있는 형국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 삼성전자의 주가 전망은 밝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결국 삼성전자에 대한 그런 나쁜 예측을 하는 거 아닙니다. 삼성전자는 그동안 메모리 시장에서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 기적을 이뤄온 회사고요. 저력이 있죠.
게다가 이제 비메모리 시장까지 진출하고 이제 파운드리도 이제 조금씩 발전해 가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비메모리 시장인 시스템 반도체, 그리고 그 외 스마트폰이나 많은 가전 제품들뿐만 아니고 그다음에 폴더블 폰 등 여러 가지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장기적으로는 뭐 발전할 수 있는 기업이라고 봅니다. 물론 지금은 현재 1위이기 때문에 삼성전자나 다른 뭐 대만이나 뭐 그런 기업의 맹추격을 받긴 하겠죠. 사실 뭐 하이닉스의 발전도 무섭기 때문에 어차피 그게 점유율 싸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러면서 삼성전자가 지금까지 1위를 해온 데에는 그만큼 저력이 있고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장투로서는 손색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삼성전자에 일시적으로 너무 큰 금액을 넣고 쇼부를 보려고 하신 분은 실패할 거고요. 차라리 그냥 금액을 좀 줄이고 차라리 그냥 앞으로 계속 그냥 적립식으로, 예를 들어 절반을 줄이고 절반 적립하든지 아니면 30%로 줄이고 70% 적립식으로 하든지 그런 식으로 투자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좀 더 여유 있게 투자할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은 아무리 좋은 종목도 업황에 따라서 때로 조정이 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금융위기 상황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주가는 흔들릴 수가 있으니까요. 여유 자금에 오랜 장투자분들은 뭐 상관없습니다. 그냥 투자하시면 되고, 그러나 너무 무리하게 투자하시는 분들은 조금 다시 생각하셔서, 그러니까는 뭐 업황이 좋건 나쁘건 간에 너무 무리한 투자는 별로 성공 못합니다. 왜냐하면 외국인들이 개인들 들어오는 거 다 보고 개인들이 미수 쓰는 거, 신용 쓰는 거 다 보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할 때는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물론 외국인과 기관이 예측이 틀릴 수 있죠. 외국인과 기관이 뭐 낸드프레시 공급 과잉이나 아니면은 이제 코로나가 나아지면서 이런 비대면의 수요가 줄어들어서 반도체 가격이 하락한다고 봐서 지금 매도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들의 예측도 틀릴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뭐 우리가 100% 따라야 할 뭐 그런 건 아니겠지만은 외국인과 기관 동향은, 그러나 지금처럼 너무 뉴스상에서 내는 그 뉴스들을 다 믿고 무조건적으로 큰 돈을 지금 투자할 필요는 없다. 그렇게 보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지금 나오는 뉴스를 보면은 무슨 반도체가 뭐 슈퍼 사이클에 진입해가지고 당장 뭐 올해부터도 뭐 엄청나게 뭐 오를 것처럼 그렇게 보지는 마시라. 예, 그런 의미에서 영상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